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도 아주 잘 지냈어. 그래, 오늘은 비열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비열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할게. 고마워. 정말 정말. 그래, 오늘 비열 들어갈 텐데, 비열이란 말 생소할 거야. 그래, 비열하기 전에 열량은 들어봤겠지? 음, 열량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도 좀 잘 적혀 있는 데가 많아. 햄버거에 뭐 400kcal 아니면은 뭐 떡볶이에 200kcal 뭐 이렇게 적혀져 있었는데 봤을까나? 그래, 어쨌든 이런 열량, 사람이 열량이 있어야지만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 이 열량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리고 비열에 대해서 알아보자. 열량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이고, 선생님이 손이 차가운데 이 차가운 손하고 따뜻한 손하고 만약에 악수를 하면 선생님이 따뜻하게 느껴질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이동하는 열의 양이 열량이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고, 이 열량은 세 가지하고 관계가 있거든. 이 열량은 먼저는 질량하고 관계가 있고, 그리고 온도 변화하고 관계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비열하고 관계가 있어. 즉, 열량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곱하기 비열이거든. 그래, 이거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열량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자. 열량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세 개의 그릇을 그렸는데 같은 그릇이야. 같은 그릇에 물만, 즉 A하고 B는 여기 A하고 B라고 하고 세 번째 용기를 C라고 하자. A하고 B는 같은 양을 담았고 C만 2배로 물을 채웠어. 그리고 나서 실험을 할 텐데 이 파란색은 온도계야. 온도 변화를 볼 거거든. 일단 A하고 B를 비교 실험할 텐데 무엇을 달리할까? 열량을 달리할 거야. 즉 여기 불을 켰는데 얘는 약불로 켜고 즉 B는 조금 더 센, 두 배로 센 중불로 했을 때 A하고 B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잠깐 생각해도 즉 불이 센 쪽이 온도 변화가 좀 더 크겠지. A가 만약 1도씨 올라갔다고 하면 B는 2도씨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즉 약불보다 중불, 즉 열량을 많이 2배로 줬더니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즉 열량은 온도 변화와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B하고 C를 확인해 볼까? 같은 여기도 똑같이 즉 중불 불을 B하고 같은 세기로 열량을 주었을 때, 즉 질량이 많지, 즉 물을 2배로 채웠다고 했어. 이렇게 2배로 채우면 온도 변화가 어떨까? 온도 변화가 C의 온도 변화가 즉 1도씨, 1도씨에서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 즉 질량이 많을수록 같은 열량을 주어도 온도 변화가 똑같이 2도씨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질량이 많으면 열량도 많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B하고 C의 실험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량은 이렇게 질량하고 관계가 있고 온도 변화하고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아직 비열은 안 했는데 이 비열하고도 큰 관계가 있거든.
그럼 이제 비열에 대해서 알아볼까? 일단 비열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얘기하고 설명하자. 비열이란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지금 열량은 했잖아. 즉, 비열은 어떤 물질, 즉, 어떤 물질이란 말에, 물질마다 다 다르겠구나. 우리가 앞부분에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그때는 이 비열을 안 배웠을 텐데, 이 비열도 즉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지. 음, 즉 물질마다 이 비열이 달라.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마다 다른 이 어떤 물질 1kg 다 똑같이 단위를 맞춰야겠지. 1kg씩을 갖고 왔을 때 걔를 이제 열량을 줘서 열량을 이제 불을 지피던가 어쨌든 열량을 줘서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그 열의 양을 쟀을 때 그것을 비열이라고 하는 거야. 비열을 온도 변화와 연결해서 좀 생각하면 쉬울 텐데 같은 물하고 철이 있다라고 해보자. 철은 조금만 달궈도 금방 철은 온도가 확 올라. 그치? 근데 물은 좀 느긋하게 올라가는 그런 물질이잖아. 즉 이것이 왜 그렇다? 걔네들의 성질, 즉 비열이 다르기 때문이거든. 이렇듯 비열은 물질마다 다른데 우리가 다른 것은 잘 기억을 못 해더라도 딱 하나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물이야, 물. 물의 어는 점이 0도, 끓는 점은 100도, 그리고 비열은 1. 외우기 쉽지? 1이야. 1이란 숫자가 큰지 작은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즉 여기서 비열 1이란 것은 큰 숫자야. 크구나. 비열이 큰 게 물이야. 음, 나머지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철 같은 것은 한 0.11? 뭐 그 정도래. 그러니까 되게 비열이 작은 거고 1이란 숫자는 대부분은 0. 얼마, 0. 얼마 다 소수점인데 1이란 숫자는 여기서는 큰 수거든. 물의 비열은 크구나. 1이란 숫자가 크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앞에 했던 것을 안 지은 이유가 요거 하나 더 좀 설명하려고 한 거거든. A를 에탄올이라고 하고 에탄올 알코올성 물질이지. 그리고 B를 물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른 물질은 다른 비열을 갖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똑같지 않다는 얘기지. 음, 여기서 에탄올, 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불을 하나 똑같이 하기 위해서 똑같은 세기의 열량으로 줬을 때 에탄올과 물의 온도 변화를 보면 어떻게 변한다? 즉 서로 다르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에탄올이 1도씨 됐을 때 물은 1도씨가 안 될 거야. 1도씨 안 되고 뭐 그 아래 그냥 대략적으로 0.7 정도라고 해보자. 그래,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이면 비열이 다르면 무엇도 달라진다? 즉 열의 양도 달라진다. 그래서 앞에서 연결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열량은 즉 비열하고도 관계 있고 질량하고도 관계 있고 그리고 온도 변화하고도 관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량을 외울 때 이것도 하나의 팁이야. 그래, 이렇게 열량을 외울 때 Q는 C암탉 선생님은 이렇게 알려주거든. C암탉, 즉 C가 비열을 얘기하고 암은 M이었겠지 원래. M 질량이고 그리고 T
탁이라고 한 것은 외우기 쉽게 하나의 단어를 준 것뿐이고 T는 즉 온도 변화. 그래서 열량은 C암탉 꼬꼬댁. 그래, 이렇게 꼭 열량 알아두고 그렇게 열량을 알았으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응용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즉, 선생님이 여기다가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선생님이 칠판을 지웠어? 그럼 쓰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나 또는 킬로칼로리 이렇게 쓰고 우리 킬로칼로리 많이 봤을 거야. 물론 칼로리도 많이 봤고 이 열량은 옆으로 가야겠네. 무엇하고 관계가 있다고? 즉 지금 비열이란 뭐라고 얘기했다?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래, 비열도 물질의 특성이 된다고 얘기했고 비열 곱하기 질량, 물질의 고유한 양이지. 질량 곱하기 그리고 온도 변화. 그래. 칠판에 다시 한번 적었는데 꼭 기억해야 돼. 그래, 그럼 이것을 기호로 쓰면 비열은 C라고 얘기하고 비열 C, 질량이 M, 온도 변화는 T.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열량을 양이니까 우리는 Q, 아이고 쓸 때가 그래, 그냥 아래다 쓸게. Q라고 했을 때 C암탉 꼭 끼요. C암탉 꼭 끼요. 꼭 기억하자. 즉 문제에서 비열이 1, 즉 물이란 얘기지. 물을 갖고 왔습니다. 물을 500g 갖고 왔을 때 온도 변화가 2가 됐습니다. 온도 변화가 2도씨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의 열량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다 곱해주면 돼. 즉 비열 1 곱하기 질량 얼마 갖고 왔다고? 500g? 200g이었나? 그래. 어쨌든 갖고 와서 곱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는 거. 0.5, 0.2인가? 그래. 500g일 때는 0.5로, 200g이었을 때 0.2로. 그 다음에 온도 변화, 2도씨 온도 변화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온도 변화. 다 곱하면 우리가 열량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단위는 뭘 써야 될까? 킬로칼로리라고 적으면 돼. 칼로리가 아니라. 왜? 질량도 킬로그램으로 했잖아. 그래, 여기서 이제 응용돼서 선생님이 지금 나머지 세 가지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열 하나로만 먼저 응용을 하자면 비열 옆에다가 아래다 쓸게. 그럼 비열만 자리 바꿈한 거잖아. 비열만 놔두고 즉 모두 다 이렇게 해서 무엇으로 나누기로 가게 되겠지. 이항이 되면. 그래서 비열은 즉 뭐분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즉 무엇이다? 열량이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즉 아까 비열을 문장으로 풀어 쓴 것이 이 식 안에 다 있는 거야. 즉 질량 1kg, 어떤 물질 질량 1kg으로 맞춰야 되고 즉 분모에 있다는 얘기는 단위를 그것을 1로 맞춘다는 거야. 그래서 1kg은 온도 변화 1도씨
얘도 온도 변화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그때의 열량을 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비열의 단위는 그냥 그대로 이것의 열량의 단위 킬로칼로리를 쓰고, 그거 이제 질량과 온도 킬로그램 점 도시라고 적으면 된다. 그대로 질량의 단위오고 온도의 단위오고 열량의 단위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이 비열의 단위구나. 여기서 좀 전에 설명했던 비열이 뭔지 좀 감이 안 오면은 온도 변화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면은 그 물체에 대해서 비열이 조금 감이 온다고 했잖아. 즉 온도 변화하고 관계가 깊은데, 근데 온도 변화하고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즉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 선생님이 몇 가지 나열을 하면 철이 0.11이라고 했잖아. 얘보다 더 낮은 게 납이야, 납. 같은 금속 물질인데도 납이 훨씬 비열이 작아. 그럼 납이 훨씬 온도 변화가 크다는 얘기지. 금방 달궈진다는 얘기야. 그에 비해서 철이 비열이 크고, 크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납보다는 쭉 변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고, 또 그거에 비해서 물은 훨씬 큰 거지. 그래서 온도 변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런 실험한 적 있었을 거야. 모래하고 물을 두고 같은 햇볕에 뒀을 때 누가 더 온도 변화가 먼저 올라가는지, 누가 더 먼저 따뜻해지는지, 이거 했을 텐데, 그것이 지금 와서 보면, 비열 때문이구나. 이 비열 때문에, 즉, 모래가 비열이 더 낮다는 얘기지. 물은 모래보다 비열이 높아. 그래서 온도 변화가 쉽지 않아서 얘는 금방 따뜻해질 수 없는 거고, 물은, 모래는 금방 따뜻해져서, 그 얘기란 온도 변화가 쉽게 돼서, 그 얘기란 비열이 낮아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숨어 있었구나. 초등학교 때는 그냥 모래가 더 빨리 따뜻해진다. 그냥 요렇게만 우리가 알아봤을 거야.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즉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는 데서, 바다는 낮에 햇빛 쨍쨍한 낮에 비열이 높으니까 좀 데펴지기 어려운 거고, 온도 변화 되기가 어려운 거고, 그에 비해서 육지는 온도 변화가 바다보다 쉬워. 왜? 비열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육지가 먼저 따뜻해지고 바다는 좀 더 늦게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방향이 낮하고 밤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비열에 의해서. 그 안에 비열도 있었구나. 그래, 오늘 이렇게 우리 비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선생님이 이 비열 문제도 계산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문제풀이로 계산 문제 해놓을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고, 오늘은 열의 단원 중에서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비열, 열량에 대해서 알아봤어. 정말 오늘 수고 많았어. 토닥토닥, 토닥토닥.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